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저와 알아보시죠. 우선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 규모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2022년 10월 이후 수출 감소율 최저치고요. 수출 플러스 전환 모멘텀 확보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수출이 546.6억 달러, 4.4%가 감소를 했죠. 수입은 509.6억 달러로 16.5%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37억 달러가 이제 흑자가 난 상황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을 한번 볼게요. 2023년 9월 수출은요, 전년 대비 4.4% 감소한 546.6억 달러. 수입은 16.5%가 감소한 509.6억 달러. 무역 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수출 측면에서 보시면 9월에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나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품목별 수출 보면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 1분기 저점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나갔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수출 보면 대중국 수출은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사실이고요. 2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대중국 무역 수지 또 대폭 개선되며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나갔다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 유럽연합이죠. 같은 경우 수출은 자동차, 일반 기계의 양호한 수출 실적으로 바탕으로 역대 9월 실적 중에 1위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갔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 보면 9월 수입은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6.5% 감소했죠.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장비 등 수입이 감소세를 이어나갔다는 사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3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나간 거죠. 여기 보면. 그리고 평가하고요. 정책 방향 한번 보죠.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 등 여전히 녹록치 않은 대여건 속에서도 개선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이제 4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 두 번째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 세 번째 반도체 수출의 최대 실적, 네 번째, 올해 최고 수준의 대중국 수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을 위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해서 9월 26일 출범한 수출 현장 방문단을 중심으로요. 전국 각지 수출 현장 방문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민간 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를 본격 가동해서 즉각적인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단기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10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초에 발표하면 제가 다시 이런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9월 수출입 동향 잠시 보면 9월 수출입 개요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무역 수지는 37억 달러 흑자, 그리고 품목
보시면 자동차 일반 기계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의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동차 일반 기계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투자할 수 있는 회사와 그런 뭐 ETF도 좋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석유 제품 가전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 기록, 특히 반도체 석유 제품 가전 관련해서 어, 올해 최대 실적 기록했으니까 관련 기업들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대 이제 주요 기업, 주요 지역이죠. 중국, 미국, 유럽연합, 중남미 등 3개 지역 수출 증가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수출 주요 특징 개괄적으로 한번 보면 9월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저 감소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고 무역 수지는 최근 2년 내 최고 흑자 실적인 37억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시그널이죠.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 기록했다는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예야 여러 가지 중소기업, 강소기업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어,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예야 어, 에 속한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 석유화학 수출 감소세가 개선됐다는 사실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 보시면 수출은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감소율은 올해 최저 수준이 13.6%. 그리고 다만 이거 중요하죠. 수출 비중이 큰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요. 제품 가격 하락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출액은 감소했다는 사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감산 효과 가시화, 그리고 현물 가격 반등, 그리고 DDR5, HBM, 핫 이슈였죠 얼마 전에 등 고성능 제품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수급 상황은 점진적 개선 기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 되겠죠. 이런 부분. 자동차 기계 철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아 보셨어요? 소유 제품 석유화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T 품목군 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수출도 뭐 미국, 유럽 연합, 중남미 수출 증가했고 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이라는 점 차근차근 보시고요. 그리고 뭐 주요국 상황 보시면 이제 수출 둔화는 제조 기반 수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이제 세계 수출 감소세가 최근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총력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도 적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해서 9월 26일 출범했었죠. 수출 현장 방문단, 뭐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 수출 현장에서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즉각적인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단기 수출 확대 프로젝트는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발표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IRA에 대한 부분, 반도체법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 어, 여러모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시그널이 좀 보여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흑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4개월 연속 흑자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뭐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서요. 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같이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만날게요.